엄마, 지금 무슨 일이야? 집이 왜 이래? 엄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수진이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있을 곳에 있어. 엄마, 무슨 소리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때 나는 말했습니다. 장모님 인지 검사시켜야 재산권 정리가 쉽다. 기억나니? 순간 수진이와 현우는 얼어붙었어요. 엄마, 그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조윤희, 68세입니다. 30년간 서울 종로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했어요. 윤희 책방이라는 이름의 그 작은 서점은 나의 전부였죠. 아이들은 방과 후 들러 만화책을 보고 어른들은 커피 한 잔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나는 그곳이 좋았어요. 나만의 왕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은 흐르고 재개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점은 문을 닫아야 했고 나는 적지 않은 보상금을 받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들었는지 1년에 한 번도 잘 안 오던 딸 수진이가 찾아왔죠. 엄마,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요. 서울 외곽에 넓은 신도시 아파트 나왔는데 같이 살면 어때요?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수진이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사위 현우도 극진했어요. 어머님, 큰방 드릴게요. 남양이라 햇볕도 잘 들어요. 나도 혼자 사는 게 좀 외로웠는데 딸이 진심으로 간청하니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컸구나. 효년에. 그렇게 나는 서점 보상금으로 신도시 아파트를 구매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지방에 사는 아들에게는 미안했지만 딸이 이렇게 원하는데 거절할 수 없었죠. 합가 후 3개월. 처음엔 좋았습니다. 수진이는 아침마다 엄마, 식사하세요. 라며 상을 차려줬고 현우는 어머님, 산책 가실래요? 라며 친절했어요. 하지만 언젠가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내가 TV 볼륨을 조금만 높여도 눈치를 주고 친구들을 초대하려 하면 엄마, 집이 좀 작아서. 라며 난색을 보였죠.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게 됐어요. 사위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죠. 나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장모님 아무래도 인지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던데. 치매 진단을 받아야 정리가 쉽지. 법적으로 후견인 지정하면 모든 게 간단해져. 어차피 남은 건 이 집뿐인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복잡하잖아.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그 순간 내 심장이 어떻게 뛰었는지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서점을 지키며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는데 나를 치우려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서였습니다. 수진이가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다가옵니다. 엄마, 혹시 어제 저녁에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응? 된장찌개 먹었잖아. 그래요? 엄마가 아까는 김치찌개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돼서요. 그렇지만 난 분명히 된장찌개라고 그랬거든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계획이 시작됐다는 것을요. 엄마, 우리 병원 한번 가볼까요? 요즘 자꾸 같은 말씀 반복하시고 건강검진 삼아서요.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럴까? 나도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그때 내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30년간 작은 서점을 지켜온 여자, 온갖 사람들을 상대하며 세상을 배워온 나를 바보로 만들려는데 순순히 당할 수만은 없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를 치우고 싶은 거구나. 나는 생각했습니다. 좋아. 내 무대는 내가 만든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웠죠. 치밀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다음 날 아침부터 나의 연기가 시작됐습니다. 수진아, 오늘이 며칠이더라? 점심 먹고 1시간 뒤 또 물었어요. 오늘 무슨 요일이지? 저녁 식사 중에도 아까 우리 점심 먹었나?
수진이의 얼굴에 걱정이 번졌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수진이는 확신에 차서 다음날 바로 대학병원 신경과 예약을 잡았어요. 하지만 딸이 병원 예약하는 동안 나는 내 방에서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이자 변호사인 정호에게요. 정호야,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미 확보해둔 증거들을 보냈습니다. 사위 현우의 통화 녹음 파일, 딸 부부가 주고받은 재산 관련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 정호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희 씨, 이건 법정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증거야. 근데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지킬 거야. 정호야, 나 좀 도와줘. 급하게 처리해야 할 게 있어. 그날부터 나의 완벽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명의 처리. 나는 변호사 정호를 통해 내 아파트 명의를 급하게 신탁으로 전환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나의 신용도는 높았고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딸 부부는 전혀 몰랐죠. 두 번째, 은행 계좌 이전. 나는 아침 일찍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강원도 속초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계좌를 속초 지점으로 옮기고 싶어요. 모든 예금, 적금, 연금 수령 계좌까지 전부 속초로 이전했습니다. 딸이 알던 계좌는 이제 텅 비어 있었죠. 세 번째, 통신 단절 준비. 나는 새 휴대폰을 구매했습니다. 기존 번호는 나중에 해지할 예정이었어요. 딸에게는 휴대폰이 자꾸 고장나네라며 자연스럽게 말해뒀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계속 연기를 이어갔어요. 내가 방금 뭐 하려고 했더라? 아까 현우가 출근했나? 수진이는 점점 더 확신했죠. 엄마가 정말 치매 초기인가 봐. 어느 날 아침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병원 가기 전에 엄마가 마지막으로 옛날 서점 주변 한 번만 가보고 싶구나. 30년을 거기서 보냈잖니. 추억 좀 되새기고 싶어. 수진이 얼굴에 묘한 미소와 함께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럼요, 엄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다음 날 종로로 향하는 차 안. 나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죠. 차에서 내린 나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라며 딸을 떼어놓고 근처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곳에서 나는 마지막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강원도 속초의 작은 한옥 전세 계약서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너희 다음 주에 여행 간다며? 며칠 가는 거야? 10일이요. 목요일 아침 비행기예요, 저. 엄마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지. 뭐 아들한테 연락하면 되고. 나는 완벽한 타이밍을 잡은 겁니다. 딸 부부가 없는 10일. 그 시간이면 충분했어요. 그날 밤 나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목요일 아침 디데이, 병원, 진료일. 드디어 병원, 진료일이 왔습니다. 수진이는 아침 일찍부터 나를 깨웠어요. 엄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준비하세요. 나는 일부러 멍한 표정으로 오늘 무슨 날이더라? 라고 물었죠. 수진이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대학병원 신경과. 대기실에 앉은 나는 속으로 깊게 심호흡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이름이 호명되고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의사가 친절하게 맞이했어요. 어머님,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그 순간부터 나의 완벽한 연기가, 아니, 정확히는 연기가 끝났습니다. 나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딸이 걱정해서 왔어요. 제 기억력을 검사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시죠? 2025년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100에서 7씩 빼보세요. 93, 86, 79, 72, 65 완벽했습니다. 제가 단어 3개를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다시 물어볼 테니 기억하세요. 비행기, 연필, 소나무,
10분 후 의사는 기록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전혀 문제가 없으신데요? 오히려 또래 평균보다 훨씬 좋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단어 3개 기억하세요? 비행기, 연필, 소나무요. 만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진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선생님, 그게 아니에요. 엄마가 집에서는 정말 달라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은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시고, 아까 밥 먹었는지도 못 기억하시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계속 찾으세요. 의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보호자분,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건망증일 수 있어요. 검사상으로는 정상이십니다. 그리고 의사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차분히, 아주 차분히 의사의 눈을 마주봤어요. 의사의 눈빛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정상이다. 진료실을 나오며 수진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만 멀쩡하시네.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이제 아무도 내 판단력을 의심할 수 없어. 계획대로 의료 기록에 정상이라는 도장이 찍혔으니까요. 드디어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진이와 현우는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10일이 나가는 건데. 괜찮아. 나 혼자도 잘 살았어. 잘 다녀와라. 나는 평온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혹시 이상하면 오빠한테 바로 전화하세요. 알았어. 걱정 마. 딸 부부가 탄 택시가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나는 창문으로 지켜봤어요.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걸 확인한 순간 나는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요. 미리 예약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네. 지금 와주세요. 30분 후 이사센터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만 챙기는 거죠? 네. 제 방호까지랑 이 박스들만요. 내 짐은 단 1시간 만에 정리됐습니다. 남편 사진, 책 몇 권, 계절옷 몇 벌, 그게 전부였어요. 이번에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딸 부부가 알던 비밀번호는 이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새 번호는 오직 나만 알았죠. 관리소에 내려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주소 이전이요? 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우편물도 전부 새 주소로 보내주세요. 오후 2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나는 텅 빈 내 방과 거실을 쭉 둘러봤어요. 3년을 살았던 곳, 하지만 언젠가부터 한 번도 내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곳. 안녕. 짧은 인사를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강원도 속초로 향하는 차 안.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복잡한 도로들이, 그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3시간 후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방에서 돌아가신 남편 박기원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드디어 내 자리를 찾아가고 있어. 새로 시작하는데 용기를 줘. 10일이 흘렀습니다. 유럽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던 수진이와 현우가 돌아왔죠. 저녁 7시 아파트 앞 주차장. 그들은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현우가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눌렀을 때 삑, 삑. 이상한데 다시 눌렀죠. 삑. 비밀번호 바뀐 거 아냐? 설마. 현우가 다급히 관리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집 도어락이 안 열려요. 관리소 직원은 대답했습니다. 아, 그 집이요. 사모님께서 일주일 전에 이사 가셨는데요. 관리소 직원이 와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였어요. 그들은 황급히 엄마 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안방 장롱도, 침대도, 심지어 커튼도 없었어요. 완전히, 완벽하게 비어있는 안방. 엄마! 수진이가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 번호를 눌렀어요. 하지만 휴대폰에서는 고객님의 요청으로 연결이 제한되었습니다. 라고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의 휴대폰에 문자가 갔습니다. 낯선 번호로, 이 번호로 전화해라. 수진이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죠.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나는 침착하게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일이야? 집이 왜 이래? 엄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수진이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있을 곳에 있어. 엄마, 무슨 소리야? 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그때 나는 말했습니다. 장모님 인지검사 시켜서 치매 판정받고 후견인 지정받으면 재산권 정리가 쉽다. 기억나니? 수진이와 현우는 얼어붙었죠. 엄마, 그게 나는 계속했습니다. 수진아, 30년간 서점 지키며 모은 돈으로 집 마련했어. 나는 그게 우리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라고 믿었지. 근데 너희는 나와 함께 살 생각이 없었구나. 지울 생각이었잖아. 재산권 정리, 후견인 지정.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한데.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수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현우도 핸드폰에 대고 소리쳤죠. 어머님, 오해예요. 그냥 혹시 몰라서. 하지만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나는 이제 떠나. 그 집은 팔았어. 일주일 안에 비워줘야 해. 너희의 길은 너희가 찾아. 내 삶은 내가 지켜. 엄마! 하지만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뚜뚜. 속초의 작은 한옥, 창문을 열면 보이는 푸른 바다, 들려오는 파도 소리, 그리고 완벽한 고요. 이것이 내가 평생 꿈꿔왔던 삶이었습니다. 아침 6시, 나는 눈을 뜹니다. 서울에서는 딸 부부 눈치 보느라 조용히 있어야 했지만 이제 나는 거실로 나가 창문을 활짝 엽니다. 아, 좋다. 큰 소리로 외쳐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이 집의 주인은 오직 나니까요. 커피를 내립니다. 30년간 서점에서 마시던 그 향기,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커피를 음미합니다. 이게 진짜 내 시간이구나.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완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일주일 후 나는 동네를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바다 옆 작은 도서관을 발견했죠. 여기 자원봉사자 모집하네. 나는 주저없이 신청했습니다. 관장님은 반갑게 맞아줬어요. 서울에서 30년간 서점 운영하셨다고요? 우리한테 딱 필요한 분이세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나는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옛날 옛적에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 이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순간입니다. 돈도 의무도 아닌 순수한 즐거움으로 하는 일.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와요.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더 재미있는 책 가져올게. 아이들과 손을 흔들며 헤어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나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한 달 후 나는 문화센터 게시판에서 광고를 봤어요. 늦깎이 수채화 교실 수강생 모집. 이거다. 평생 꿈꿔왔지만 해보지 못했던 그림. 서점 운영하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항상 미뤄왔던 그 꿈.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첫 수업날 붓을 쥐고 물감을 풀 때의 떨림. 서툴지만 행복합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여기는 배우는 곳이니까요.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바다를 그립니다. 매일 보는 그 바다를요. 저녁이면 작은 부엌에서 나만을 위한 밥상을 차립니다. 오늘은 김치찌개가 먹고 싶으면 김치찌개, 된장국이 먹고 싶으면 된장국. 반찬이 왜 이렇게 짜? 국이 싱겁네. 그런 소리들을 필요 없어요. 모든 게 나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 진석이 나를 불렀어요. 들어와.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들 진석은 거실에 앉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동생 수진이랑 매제 현우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상담도 받고. 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들이 동생을 변명해주고 있었어요. 그래, 알았어. 나는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래도 오빠라고 동생을 감싸 안아주는 아들, 진석이가 기특했어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그 맛, 진석아. 나는 숟가락을 들다 눈물을 흘렸어요. 됐어. 이제 각자 제자리에서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날 밤, 아들이 떠난 후 내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딸 수진이에게서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게요. 건강하세요. 짧은 메시지. 나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봤어요. 답장할까? 아니면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지내자. 그걸로 됐어. 창밖의 바다를 바라봅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파도. 나는 깨달았어요. 가장 큰 복수는 그들을 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내고 가장 윤회다운 삶을 되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68세에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끝자락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엄마가 아닌 윤회 그 자체로 살아갑니다. 자기 자리를 스스로 만든 어른으로요. 다음 주 화요일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기다립니다. 수채화 교실에서는 새로운 주제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아름다운 바다가 기다립니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인생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나는 이제 압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좀 더 우리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